2012년도 수능을 위한 마지막 찍기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네 아쉽구나. 박수가 긴 거 보니까. 맨날 박수 쳐도 그래도 항상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그지? 근데 난 니네가 참 좋다니까. 니네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주잖아. 막 박수 치라는데 안 치고 뭐야. 막 그러고 죽는다. 자, 필요한 얘기 보자. 기체의 성질은 정의에서부터 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체는 내가 시험 문제 2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성질 파트에서. 어렵지? 어려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얘는 이제 왜 어렵냐면 정의 때문에 어렵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어렵다. 딱 2개야, 그지? 정의 얘기는 일단 우리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확산 속도가 커지는 요인은 온도가 높아지는 게 있고 분자량이 작아지는 빠르다. 온도가 높을 때 빠르고 분자량이 작을 때 빠르다. 근데 이 분자량이라는 게 밀도랑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지? 그지? 언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온도 압력일 때만 밀도가 분자량이 된다. 그러니까 너네 문제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여기 사실은 기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 문제에서는 일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정한 거를 밑줄 긋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일정하냐, 아니면 일정한 질량의 헬륨이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지? 잘 알 거야. 분자수의 변화를 보면 분자수의 변화로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다. 문제 중에서 보면 분자수가 많이 변하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 이런 개념을 많이 쓰지. 그건 이제 우리 언제 많이 쓰냐면 그전 문제들에서 많이 봤을 때 양쪽에 이렇게 구를 놓고 양쪽에 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문제 너네 많이 봤을 거야. 이 문제에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2개의 기체의 분자수 변화를 보면 많이 빠져나온 쪽이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수를 볼 때 압력 곱하기 부피를 가지고 본다. 됐지, 그지? 물론 사실 이게 뭐야? 온도가 같아야지. 같은 온도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식 중에 하나의 식이 딱 있지. 우리가 외우는 식. 기본식이 원래 3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식 첫 번째 식이 뭐냐면, PV는 nRT에서 NT, 그지? 거기 지금 오타가 있네, 진짜. PV는 RT. 뭐야, 이게. 뭐야, 이게. PV는 NT. 알지, 그지? PV는 NT. 요거 말고 우리가 또 기본식이 좀 아까 나왔던 식. 속도의 제곱은 n분의 t. 요 식 있지, n분의 t. 요 식 있다, 그지? 요거 말고 이제 우리 또 요즘 나오는 유행식, 거기 써놓은 식 있지. 요즘 나오는 유행식. 이게 바로 뭐냐면, 일정한 질량을 뭐로 나누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고? 분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식을 딱 3개의 식을 너네가 외운다. P분의 NT라는 식과 속도의 제곱이 N분의 T라는 식과 그 다음에 N분의 M, 이게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문제가 정해져 있지. 대부분 문제가 M을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문제야. 문제에서 분자량이 구해지면 분자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분자량을 가지고 분자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사실은 화학원에서는 분자량이라는 표현이 원래 쓰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여기서 뭘 갖고 구하는 경우가 많냐면 밀도비를 가지고 분자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지? 마찬가지로 봐봐. 마찬가지로 분자수를 가지고 분자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근데 이 경우는 분자수를 우리가 아까 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PV로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지? PV를 가지고 분자수의 변화를 구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다시 분자량을 물어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분자수와 분자량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 그지? 이게 아주 중요해. 됐지,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잘 보고. 나머지는 요거 2개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워낙에 많이 봤어, 그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의 쪽에 일단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고, 우리 뭐 마지막 찍기니까 역시 이건 뭐 찍는다라는 게 너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해서 너네가 이걸 가져가서 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커니페이퍼 알지, 그지? 너네 커니페이퍼를 다 가져가서 이렇게 보면서 걸리면 잽싸게 패기 알지, 그지? 김철기라고 써 있어서 이런 젠장. 하여튼 자 어쨌든 안 걸리고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요런 걸 너네가 본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자.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또 이제 이런 말,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자, 요즘도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자간 평균 거리는 뭐로 나타냅니까? 이런 거지, 그지? 거리는 뭐분의 뭐다? 거리는 부피랑 비례하고 분자수랑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지, 그지? 하지만 뭐는 아니다. 정비례는 아니다, 그지? 정비례는 아니다, 그지? 그렇게 뭐 장난치는 문제는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비례는 아니다. 자, 하나 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야. 평균의 온도지, 그지? 하지만 전체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분자수랑 비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같다고 하더라도 분자수가 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가 이제 기본 정의로 본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에 요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요 거리라는 부분 중요하지, 그지? 그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와 전체 운동 에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됐지, 그지? 간단히 잠깐 확인하고 밑에 얘기도 같이 한번 보자.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의 쪽에 포인트를 맞추자. 자, 오탄 하나 고쳤고요. 오탄은 이제 PV는 NT지, NT. NRT에서 일부러 R을 뺀 건데, NT로 가야지, NT. R은 어차피 나올 필요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PV는 NT.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일정한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내가 전에 뭐라 했냐면 너네 이제 기억할게. 이런 거 봐봐.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지? 그지? 이거 말고 또 아까 또 뭐가 있지? 이거 말고? 일정량의 헬륨이라는 문제가 아주 대표 문제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뭐 일정하다? 온도 압력이 일정하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지울 게 없지. 어차피 PV는 NT에서 지웠기 때문에 PV는 NT에서 지우면 PV는 N이지, 그지? 속도의 제곱은 N분의 T였으니까 그냥 M하고 반비례 끝.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일정량의 헬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질량, 분자량, 분자수. 세 가지가 일정하다. 질량, 분자량, 분자수가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자, 물론 공식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공식을 바꿔보면 PV는 그냥 가고 N만 없어지고 T가 남지, 그지?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은 N분의 T에서 M이 없어지고 T만 남지, 그지?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 달라지는 게 자, 밀도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쳐봐. 밀도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쳐봐. 위에 거에서는 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분자량으로 해석해. 맞지, 그지? 아래 거에서는 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래 거는 밀도가 분자량이 아니잖아. 하지만 뭐가 일정하니? 부피분의 질량이 일정하지. 부피분의 1로 해석할 수 있지. 이게 차이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밀도를 해석할 때 위에 거는 분자량을 해석할 수 있지. 아래 거는 부피를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밀도를 부피분의 1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할 때 일정한 게 뭐냐에 따라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게 포인트야. 됐지, 그지? 그 정도만 너네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T분의 PV는 분자수라는 거, 이거 원자는 분자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는 이건 뭐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밀도는 압력과 비례하고 온도랑 반비례한다. 이런 거 있지? 이건 너네 언제 써먹냐면 온도하고 압력과 밀도가 제시되는 경우에 분자량 비교할 수 있지. 뭐 하나만 예를 들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게. 봐봐. 얘만 짧게. 지금 이게 한 페이지에 내가 쓰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서 한 페이지에 이게 또 여러 페이지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한 페이지에도 뭔가를 해보려고. 자, 밀도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이 1, 온도가 1, 밀도가 2라고 하자. 그지? 만약에 압력이 3, 온도가 2, 밀도가 2라고 하면 얘네 두 개는 분자량이 같은 게 아니지. 이거 분자량 같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기준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됐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놔둬도 되지. 기준이니까, 그지? 하지만 얘는 이제 압력을 얼마? 3분의 1로 줄여야 되지. 그럼 압력을 3분의 1로 하면 밀도 어떻게 돼? 압력과 비례하니까 어떻게 해? 얘 곱하기 3분의 1로 간다, 그지? 온도를 2분의 1로 줄여야지. 그럼 밀도 어떻게 돼? 밀도는 2배가 돼야지. 이번에 밀도는 다시 곱하기 2배가 된다, 그지? 결론은 얘의 밀도는 얼마냐? 그럼 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 거지. 됐잖아, 그지? 그럼 3분의 6 대 3분의 4니까 6 대 4의 분자량이 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 될 게 요런 거 잡으면 끝나지, 그지? 자, 나머지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잠깐 적고 가자. 봐봐. 압력은 면적분의 충돌력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충돌력이라는 건 충돌수와 질량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충돌수는 뭘 봐라?
속도를 봐라. 속도가 빠르면 충돌수가 많다고 보면 되지, 그지? 근데 질량은 이제 분자량, 여기 지금 앞에 여기 화면이 좀 이상한데. 분자량이지, 분자량. 책은 제대로 돼 있을 거야. 프린트에는. 분자량이지, 그지? 분자량이 크면 그만큼 뭐야? 속도가 느리지. 당연히 충돌수가 작을 수밖에 없지, 그지? 같은 압력이라도 분자량이 크면 충돌수가 작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의 포인트들을 보면 너네가 한번 쭉 볼 거야. 자,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여기는. 짧게 정리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워야 될 게 공식 3개.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일정한 게 뭐냐에 따라서 공식 변화.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 됐지, 그지? 잠깐 정리해. 잠깐 정리하면서. 밑에 것만 얘기하면 기체는 끝나. 두 번째 2부는 여기 끝이야. 자, 봐봐. 일단 빨리빨리 확인하고. 됐죠?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온도랑 똑같이 가죠.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 변화량이니까. 원래 속도가 빠르면 나중에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 변화량은 똑같이 비례하는 거지. 자, 한번 잠깐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잠깐 또 봐봐. 그럼 밑에 얘를 잠깐 보자.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요건 뭐냐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제에서 뭘 봐야 되냐면 굉장히 침착하게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됐지, 그지? 자, 이런 게 있다. 지금 보면 너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잘 봐봐.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 A와 B가 이렇게 2대1로 있지? 그럼 이제 얘기할 때 A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고 B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다? 똑같이 원래는, 그지? 똑같지, 그지? 보통 이게 분자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건 부피 차이는 아니야. 뭐의 차이가 있지? 압력의 차이는 있어, 압력의 차이.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얘네 두 개의 압력이 다른 거야. 하지만 A와 B에 이렇게 보면 봐봐. 분자수가 2대1이라고 하더라도 얘네 두 개는 부피는 어차피 뭐야? 부피는 어차피 똑같아. 3리터의 부피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이 분자수의 차이는 압력의 차이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됐지, 그지? 자, 어쨌든 보면 여기 알 수 있는 300K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리터지? 야, 무조건 여기서 빠져나갈 때 지금 A가 빠져나가, B가 빠져나가? 둘 다 빠져나갔지? 그럼 여기 지금 요거 2리터를 봤을 때 2리터가 A인 것 같아, B인 것 같아? 이거 보면 대충 이게 A와 B가 당연히 섞여 있는데 누군지 알 수는 없지, 그지? 둘 다 섞여 있는 거야, 그지? 누가 더 많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럼 여기 2리터 중에 A와 B의 성분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는 게 좋겠지? 맞잖아, 그지? 근데 여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자, 여기 상황을 보니까 여기 상황이 이제 하나가 액체가 됐잖아. 되니? 그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봐봐. 여기가 온도가 250K지? 그럼 얘를 300K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여기 1리터가 여기에 왔을 때는 몇 리터가 돼야 되는 거지? 1.2리터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온도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6배지. 그럼 얘가 1로 가면 1.2리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2리터인 이유는 A만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 거지. 얘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A야. 왜 A냐면 처음 3리터에서 B가 차지하는 건 어차피 하나밖에 없었지. 그럼 B가 계속 남아있어도 어차피 1리터밖에 안 되는 거야. 3리터 속에 B가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 맞잖아, 그지? A만 나가고 B만 남아있으면 어차피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B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는 A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결국 A와 B의 비율이 얼마냐면 A가 1.2면 B가 0.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A를 보면 처음에 A가 2였는데 A가 1.2가 남았지. 그럼 A가 얼마 나갔어? 0.8이 나갔지. B는 얼마 나갔니? 0.2가 나갔지. 그 얘네 두 개의 속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속도의 비는 4대 1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분자수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랑 비례한다. 됐지, 그지?
분자량은 몇 대 몇인 거니? 분자량 다시 봐봐. 속도의 제곱은 분자량과 반비례하지. 속도가 4대 1이면 분자량은 뒤집어야지. 근데 분자량하고 속도는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걸 거꾸로 가면 루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분자량은 1대 2라고 가야지 맞겠지. 됐지? 여기 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봐봐. 확산속도의 비교는 어떻게 해라? 확산속도의 비교는 분자수의 변화를 가지고 봐라. 대신 분자수의 변화가 한 방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넘어가서 거꾸로 해석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의 비교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물론 끓는 점의 비교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지, 물론. 액체가 존재하지. 누가 먼저 액화됐어? B가 먼저 액화됐지? 먼저 액화되는 건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기체는 끓는 점이 높으면 상호가 가깝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 알지. 됐지, 그지? 물론 지금 여기서 내가 분자량을 구해봤는데 분자량도 B가 더 컸지. B가 끓는 점이 높을 확률이 크지, 그지? 그래서 B가 끓는 점이 높다. 여기까지 상황 파악이 되면 이 문제는 제대로 보는 거야. 됐지? 잠깐 정리하고 기체 단어를 일단 마무리할 거야. 자, 봐봐. 이거 올해도 예상되는 대표적인 문제야. 이게 이런 걸 왜 예상하냐면 작년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면 중간과정 생략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중간과정을 생략 안 하는 것보다 생략하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야, 그지? 중간의 과정이 여기 안 보여. 근데 뒤에 걸로 해석을 하고 있지.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지? 그래서 잘 보면 확산속도를 비교할 때 이렇게 갈 수 있다. 됐지, 그지? 자, 정리를 좀 하고요. 됐지, 그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이런 건 있어. 여기를 내가 지금 0.8 이렇게 1.2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1.2리터, 여기가 0.8리터 이렇게 하잖아. 기체는 같은 공간 속에서의 부피는 항상 같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가 2리터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지? 분자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거꾸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기체 단어를 일단 마무리를 해줄게, 봐봐. 지금 이제 어려운 파트만 먼저, 이 2부에서는 어려운 파트만 얘기를 했는데, 기체 단어는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공기 성분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이쪽에서 작년에 나왔었거든? 이건 뭐냐면 이거야. 질소 성분, 산소 성분, 아르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건 쉽지, 그지? 좀 어려운 게 둘 중에서 요거는 실험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이산화탄소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 왜냐면 이게 수용액 반응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고요. 실험에서 가정 있잖아, 가정. 실험에서의 가정과 실험의 내용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뻔해. 용어 정의와 여기서 나오지. 이건 아까 얘기한 요게 시험에 나올 두 문제 나오니까 이건 항상 꼭 봐라.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광화학 스모그와 오존층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 당연히 누가 나온다? 광화학 스모그가 대표지. 요즘은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기체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오는데 4개가 나올 확률이 크다. 기체는 거의 4개야. 정해져 있어, 기체는.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공부할 때 아까도 우리 앞에 제가 포인트 하는 원을 얘기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간 관리를 해라. 자, 내가 뭐라 했어 아까? 쉬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지? 1에서 3페이지까지가 중요하다 얘기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해라. 시간 관리하는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의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20번을 맞추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앞부분의 시간 관리가 안 되면 20번을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지? 20번이 어려울 확률이 가장 크거든? 20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해야 되니까 너네 문제 풀 때 1에서 3페이지를 너네가 잘 풀어서 여기 만약에 푸는데 여기가 20분 이내에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 그지? 빨리빨리 다 풀어서 잘 풀었어. 당연히 20분 이내에 풀어야 돼. 그래 20번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맞지, 그지? 3페이지를 딱 풀고 났더니 너네 수능 시기도 다 있잖아. 그지? 3페이지 딱 풀고 났더니 22분, 23분 넘어갔어. 그럼 20번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는 거야. 대신 나머지 19번까지 정확히 풀어야지. 알지, 그지? 시간 관리를 잘 해라는 얘기야.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친구 하나 보니까 자기는 너무 덜렁대가지고 성격이 덜렁대서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거야. 근데 많이 틀리진 않아. 걔는 보니까 항상 2문제, 3문제 틀리는 거야. 내용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런 애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덜렁대는 친구야. 공부는 열심히 했어. 덜렁대는 친구야. 그래서 맨날 2개, 3개 틀린데 그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어? 맞아야 돼. 그렇지. 자, 그런 친구의 특징은 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 내가 물어봤어. 너 20문제 다 푸는데 얼마 걸리냐? 15분 걸린대. 15분. 근데 15분 걸리는데 그렇게 빨리 푸는데 2-3문제 꼭 틀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니? 아니야. 2번씩 풀어보자. 3번, 10번 틀어도 똑같아. 그런 새끼는. 자, 1번을 풀잖아? 1번을 푸른 거에 뭐 때문에 맞았다라는 걸 표시. 2번을 풀잖아? 2번을 표시. 3번, 무슨 말인지 알아? 문제 자료나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말들 있지?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맞고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5분에 못 풀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풀면 문제 푸는데 30분 넘게 걸려.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면 자기가 눈으로 풀 때는 차이점이 실수는, 왜냐면 실수는 이제 생각을 한 거랑 손이랑, 머리랑 손이 맞지 않아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매치를 시키잖아? 그럼 실수는 없어, 사실은. 그게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매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할 수 없어. 알았지, 그지? 그 차이야.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걔가 그거 알았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걸 다, 방법은 다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어려운 계산은 대체로 옳다. 알지, 그지? 어려운 계산 내가 한 애들. 어려운 계산 대체로 오라. 알았지? 내가 방송 나가서 어려운 계산 대체로 오라. 내가 그 이유 얘기해줬지. 옛날에 5번이 답인 이유를 얘기했었지. 왜 이유가 뭐였지? 옛날에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는 어려운 계산 대체로 오른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막 계산하는 문제 만들었다가 틀리게 하잖아? 자존심이 상해. 마치 내가 틀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대체로 옳더라 이거지.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좀 봐야 되고요. 자, 선택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3부는 전 잠깐 또 쉬었다 갈게요.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선택지의 기본 연습이다. 자, 봐봐. 자, 빨리 봐봐. 위에 거 아래 거 지금 이 2가지가 시험에 나와. 왜냐면 시험 문제에는 수능에는 리을 보기가 없어. 알지, 그지? 난 이런 걸 TV에 나가서 한다니까. 이거 빠졌구나. 이거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다. 디귿이 여기 있어야지, 그지? 잘 보면 위에 거에 의해서는 기억이 3개, 니은이 3개, 디귿이 3개지? 그러니까 너네 그 기억, 니은, 디귿에 숫자를 세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안 돼, 그지? 시험 내는 스타일이 원래 그래. 기억 3개, 니은 3개. 밑에 건 뭐지? 기억 2개, 니은 2개, 디귿 2개지? 니은 3개니? 니은 3개네, 그지? 어쨌든 뭐 그런 걸 세선을 풀면 안 돼, 원래, 그지? 어쨌든 이렇게 했다, 그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 보면은 답이 위에 거 답이 뭘 것 같아? 알 수 없다. 이게 뭐냐, 알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 수 없어. 이상한 애들이야, 그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통 봐봐. 보통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얘기가 요거야. 기억은 맞고 니은은 잘 모르고 디귿은 아니다. 니네가 보통 하는 게 이거야. 니네가 하는 게 선생님 저는요 기억은 맞다는 거 알았고요. 니은은 잘 몰랐고요. 디귿은 아니에요. 위에 걸 봐봐. 위에 거 보면 기억이 맞고 니은은 모르겠고 디귿은 아니야. 디귿은 아니야. 됐냐? 답이 1번이 답이지. 밑에 건 뭐지? 기억이 맞고 디귿이 아니고 기억이 맞고 디귿 아니지. 그지? 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지. 맞잖아, 그지? 이럴 때 애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4번을 찍었더니 1번이 답이에요. 제가 1번이 찍었더니 4번이 답이에요. 저는 디귿에 낚였어요. 낚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맞지? 니은에 낚인 게 아니지, 이거는, 그지? 이거는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니네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나왔잖아? 그 1번 맞았지? 그럼 니네는 다시 보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니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 풀었을 때 문제에 답이 맞잖아? 그럼 보기에 모르는 게 있어 다시 보지 않아. 이게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운이 좋게 이렇게 나오면 맞추겠지.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겠지.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잘 체크해서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문제 중에 모르는 것들의 요 개수를 잘 보는데 요게 2개가 나왔을 때 그걸 잘 배치해야 돼. 그럴 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 보기가 어려운 계산이면
4번으로 해라. 이 말이야. 알았지, 그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그지? 근데 어쨌든 막 복잡한 계산이잖아, 그지? 4번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건 하지 말아라. 그지? 이거. 1, 2, 3, 4, 5번에 개수를 세서 4, 4, 4, 4, 4를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거 4, 이렇게 알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알지, 그지? 이거는 최근의 경향에서 맞지 않는다. 최근에 이걸 맞추는 문제는 안 나와. 알지? 물론 이럴 수 있어, 물론 이럴 수 있어. 자. 이게 만약에 5, 3, 2. 그러면 여기야. 됐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지? 나머지를 다 맞췄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한다. 알았지, 그지? 자, 이 두 번째 얘기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얘기로 가자. 응?